침부미량이 감소하고 입이 마르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증상들이 바로 입나름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가지 주제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증과 침부미 감소증. 자, 우선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갈증과 목마름, 구강 건조증은 드라이 마우스나 제로스토미아라는 표현을 쓰고요. 객관적으로 침부미량이 감소한 상태를 하이포셀레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대부분은 겹치지만 일부 경우에는 침부미는 정상이지만 건조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침부미량은 정상이지만 입안이 마르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하는 갈증과 구강 건조증은 침부미량이 감소한 상태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부미 감소의 증상. 침부미가 감소되면 구강 내에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빨에는 충치 발생이 증가하고 에나멜층이 이상이 생기며 플라그, 즉 치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빨이 과민해져서 신음식이나 찬 음식을 먹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강 점막의 변화는 구내염과 궤양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는 점막이 위축되고 접촉성 알러지 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칸디다 감염증이 나타나기가 쉽고 화끈거리고 저리고 시리고 쎄한 느낌이 발생하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혀가 커지거나 치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뺨 안쪽에 이빨 자국이 나기도 합니다. 다음, 혀에 나타나는 영향은 혀 표면이 건조해지고 오래되면 혀가 갈라질 수 있으며 혀가 위축돼서 설 유두가 소실되는 모양이 보이기도 하고 혀 표면이 붉어지거나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혀에도 궤양이 발생할 수가 있고 혀가 커지면서 이빨 자국이 발생하는 치은설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생물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백태, 황태 혹은 흑태 등의 설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술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보일 수가 있고 구강구순염 발생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자, 침샘의 영향은 침샘이 비대할 수가 있고 침샘염이 자주 생기며 침의 조성이 변하면서 끈적한 침이나 침이 고이지 않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강 전체에는 과민성이 증가하고 입냄새가 날 수 있으며 발음이 어렵거나 삼키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 구강 내 청소율이 감소하면서 음식물이 지체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신적인 영향에 영양결핍과 탈수, 체중 감소, 소화불량, 그리고 쇼그렌 증후 관련 증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앞선 연구에서 빠진 내용을 몇 가지 추가해보면요. 우선 침이 끈적해지고 두꺼워지고 점액질이 쌓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 같은 것이 딸려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악하선에서는 침이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이하선에서 맑은 침이 안 나올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다음으로 저작 적용이 잘 안 되면서 물이 없으면은 음식을 먹기 힘들어집니다. 입이 건조해지면은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서 발음이 어려울 수가 있고 침부미량 감소로 인해서 피로감과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그리고 불안과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침부미량이 감소하면서 구강 내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 외에도 영양결핍, 전신 쇠약, 피로감, 불안과 우울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강 건조와 목 건조. 침부미량이 정상이어도 입이 마를 수 있는 것처럼 침부미량도 정상이고 입이 마르지 않지만 목만 마르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마름과 목마름의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1988년 한 연구에서는 입이 마르면서 목이 같이 마른 경우가 75%로 많았지만 반면 입은 마르지 않아도 목만 마른 경우가 32% 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저희 한의원에서 쇼그렌 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한약 치료 받는 분들을 경과를 보면 침부미량은 많이 돌아오고 입안이 건조함도 풀렸지만 목이 마르다는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강 건조증과 목 건조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목 건조증을 만드는 다른 이유로는 구강호흡과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고 후두 알러지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편도염, 위식도 역류질환, 단핵국증, 그리고 성대의 과도한 사용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정상적인 침부미량. 하루 중에 음식을 씹는 등의 저작 적용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인데요. 이때는 침부미량이 늘어나서 1분당 대략 4mm의 침이 분비되게 됩니다. 하루로 치면 240ml 정도가 되고요. 자는 동안에는 침부미량이 감소해서 1분당 0.1mm 정도, 8시간을 잔다고 했을 때 약 48mm 정도의 침이 나오게 됩니다. 낮에 활동하면서 저작작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1분당 0.3mm 정도의 침이 분비돼서 하루 중에 270m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하루 중 대략 500ml에서 600ml 정도의 침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비되는 침은 침샘 부위별로 분비량과 성분이 다른데요. 가장 큰 침샘은 이하선이지만 분비되는 침의 양은 전체 20%에 해당됩니다.
침 분비 속도도 1분당 0.08mm로 작은 편이며 이하선에선 주로 묽은 침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턱 아래의 악하선에서는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끈적한 침이 나오고 가장 많은 침 분비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략 전체 침 분비량 65%에 해당되고요. 1분당 0.26mm가 분비되고 있습니다. 설하선에서는 약 8% 정도, 입술과 입천장에서 분비하는 작은 침샘에서는 약 7% 정도의 침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침 분비량 감소와 노화. 정상적인 침샘은 장액 분비샘과 점액 분비샘과 그리고 침관이 꽉 차 있는 모양을 이루게 있습니다. 하지만 쇼그렌 증후군 등의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면역세포가 침샘을 파괴하면서 정상적인 침샘 밀도가 떨어져 있고 방사선 치료에서 역시 침샘이 파괴되면서 침샘의 총량이 감소하여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침샘이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 침샘 조직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 지방세포가 증식하고 소묘화가 진행되며 혈관이 커지는 등의 소견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가 되면서 침 분비량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남성의 경우 30대 때 침 분비량이 0.55라면 70대에는 0.43으로 줄었고요. 여성은 절대적인 침 분비량이 남성보다 적지만 노화가 될수록 감소되는 폭도 더 큽니다. 30대 때 0.36이었던 반면 70대에는 0.2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건조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는데요. 20대에는 대략 13%의 환자분들이 갈증을 느꼈던 반면 70대의 40% 경우가 구강 건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분비량이 줄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면서 갈증을 느끼는 경우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복용하는 약이 없을 때 구강 건조증을 느끼는 경우가 약 18%라면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면서 구강 건조증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7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은 굉장히 많은데요. 대략 1500종류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 중에는 진통제와 항콜린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같은 신경과 약들, 그리고 고혈압약과 항생제, 근이한제도 입마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 주관적인 갈증과 객관적인 침 분비량 감소는 관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입마름이 없더라도 목은 마를 수가 있고요. 침 분비량 감소는 전신적인 증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침 분비량은 더 감소할 수가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갈증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